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위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대표하여 제출한 기획행정위 오임선 의원님으로부터 대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오임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7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시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사업 범위를 개별 주차장 명칭으로 열거하고 있어 신규 유료 공영주차장이 설치될 때마다 조례를 반복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통합주차관제센터와 연계된 일관된 주차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대상을 현행 공영주차장 모현 제1, 모현 제2, 모현 제3, 모현 제4, 모현 유료 노상, 송악, 역골, 영등 1동, 영등 2동, 중앙, 문화, 익산역 공영주차타워, 통합주차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서 유료 공영주차장, 통합주차관제센터 포함 관리 및 운영, 다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관리공단의 통합주차관제센터와 연계된 유료 공영주차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필요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확충될 유료 공영주차장도 동일한 기준 아래 관리 운영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도시관리공단의 책임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를 통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967 2025년 11월 10일 오임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2022년 11월 30 조례 2330호로 제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공단 사업인 통합주차관제센터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규정을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단의 위탁 사업을 개별 주차장 단위로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 유료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때마다 조례를 반복적으로 개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통합주차관제센터가 관리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될 계획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늘어날 때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례 개정 시점과 주차장 준공 시점이 맞지 않을 경우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익산시가 해당 주차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유효 기간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 공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 절차가 반복되면 관련 부서는 물론 의회까지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누적되게 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단 위탁 사업 규정을 열거식에서 포괄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공단이 수행한 사업을 통합주차관제센터를 포함한 유료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으로 규정하여 민간 위탁 중인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이 자동으로 공단에 위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변경하면 신규 유료 공유장이
조성될 때마다 조례를 별도로 개정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입법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고 준공 즉시 공단이 관리 운영을 맡을 수 있어 불필요한 직영 운영 기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통합투자관리센터 중심의 일원화된 주차장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열거시 규정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과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조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조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편안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61호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이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학생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동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도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 대학의 교육, 연구활동뿐 아니라 지역경제, 지역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생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대학과 지역사회 모두의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은 지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력 강화, 익산시의 글로벌 인재 확보 기반 강화, 지역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필수적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학생들이 초기 정착 과정에서 주거, 생활, 행정,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근본 조례안의 발의를 통해 체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이들을 지역의 구성원으로 편입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961호 2025년 11월 6일 주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의 유치와 정착을 통해 지역 인재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나아가 지역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를 세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 연수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교육, 연구활동 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 정리를 규정하고 대학 및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어학 연수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으로 한정, 제도 적용 후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정착 초기 생활 적응 교육, 정주 여건 조성,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재정 지원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 추진 기관, 단체, 대학 등의 예산 범위 내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제 구축 근거를 규정하고 시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과 유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 연수생의 안정적 유학생활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적응과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익산시는 현재 원광대, 원광보건대가 라이즈 사업과 글로커 대학 3.0 사업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글로벌 인재센터 전담 조직 설립, 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역량 강화 등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기존 사업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한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연구활동 환경 개선과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근데 우리 과장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외국인 유학생 지원 이 조례안을 함으로써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원대가 됐든 원광보건대가 됐든 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네.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해야지. 지금 네. 제가 보는 이 조례는 우리 시에서 뭘 지원을 재정적인 지원을 원하는 건지 학교 차원에서 유학생 모집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뭐 재정적 지원을 해서 유학생을 끌어오겠다 그런 건지. 우선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이제 가장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학교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저희 시에서는 약간 도움 정도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저희가 이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유학생들의 체류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현재도 저희가 이제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약간 서브적인 역할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와서 네. 우리 익산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 좋은데 네. 이 6조의 재정 지원에 보면 기관이나 법인, 단체, 대학 등의 예산을 범위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제 5조에 따른 사업이거든요. 네. 5조에 따른 사업에 보면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 뭐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같으면 대학 자체에서 기숙사를 확대를 네, 한다든지 맞습니다. 하고 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이런 것도 다 대학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나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네. 그리고 뭐 대학에서 뭐 기숙사 좀 짓겠다. 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서 뭐 비행기 싸기라도 줘야겠다. 하면 우리가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저희가 뭐 아직은 어떤 항목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큰 틀 안에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거지.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이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는 거지. 저희가 뭐 뭘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원하겠다. 그리고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뭐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게 구체화된 부분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글로컬 30을 통해서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그 외국인 유학생을 3,000명까지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원광대학교 안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보조적인 역할로 같이 우리 지역사회 대학들이니까 같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아니 뭐 같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 유학생들 이렇게 많이 와서 네. 하는 게 좋은 조례라 생각하는데 이 우리가 유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도 지금 많은 예산이 시에서 나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대학에 많이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익산에 정착을 하고 해서 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일회성, 단발성 예산인데 이것까지 했을 경우에 학교 자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줬을 때 그럼 그 대학 측에서도 우리 시에서 하는 일에 그 적극적으로 또 대응을 해주느냐 따져보면 우리 잘 아시겠지만 강경수 의원님 지역구인 신동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좀 변경을 해달라고 해도 대학 측에서는 전혀 무대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거 보면서 야 좋은 조례니까 네. 이제 통과는 되겠지만 과연 우리가 대학하고 협력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퍼주기식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제 뭐 지금 뭘 지원하겠다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니고요. 우선은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뭘 지원하겠다는 게 없다지만 이 네. 조례로 인해서 네. 아 이거 지원 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도 지원 받을 수 있겠구나 대학 측에서 이제 우리 시에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서로 협력하면서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이제 그거 자체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고 좋은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그건데 계속 우리가 대학 측과 뭐 교육협력 특구사업도 그렇고 모든 걸 봤을 때 네, 이게 뭐 시를 위한 건지 그 대학교 학교의 뭐 재정을 위한 건지 사실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뭐 이 조례는 하여튼 뭐 좋은 조례는 긴데 아까 방금 우리 동료원 박찬호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네. 우리가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진짜 많이 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네. 합쳐 보면 예산이 엄청 많아요. 뭐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희도 이제 같이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로가 또 있어요 신동에. 그러다 보니까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 좀 요구하는 것들은 정말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학교만 살아나갈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동네도 같이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따로 이제 요구하겠지만 이 과에서도 많이 사업을 하잖아요. 네, 사업을 하시니까 이렇게 함께 좀 요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요구하시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네. 과장님도. 네. 그러니까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그 2조에 아니 2조 정의에 어학 연수생을 넣고 외국인 유학생 뭐 나머지는 그런데 어학 연수생까지 범위를 정의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얻는 실리가 있을까요? 조례에 어학연수생 실익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제 어학연수생들이 대부분 정착을 하거든요. 학생으로, 유학생으로 또 정착을 하는 과정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학연수생까지 범위를 뭐 대학원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뭐 고등학교 와가지고 유학하는 뭐 학생이라든지 하면은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학연수생은 단기로 오는 경우도 많고 왔다 가는 경우도 많을 텐데 물론 아직 사업은 구체적으로 없다고는 하지만 여기까지 범위를 좀 확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어학연수생을 넣은 이유가 어학연수생들이 여기 와서 또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눌러 앉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정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사례를 들어서 제가 거기다 넣었습니다. 단기로 왔지만 단기에서 장기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확률상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율이 조사된 게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이제 비율까지는 조사하진 않았지만 학생 아무래도 수는 제가 여기 참고 자료에서 봤는데 네. 그분들이 익산에 정착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살면서 뭐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까지 취득해가지고 머무는 데까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우리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바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네. 어학연수로 와서 이제 조금 언어를 익힌 다음에 이제 정규 과정으로 옮겨 타는 과정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여기 이거 어학연수생까지 포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에서도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다른 의견은 없나 봐요? 네, 저희도 이제 전북도에서도 이미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갈수록 개별 대상자들에 대한 이제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이렇게 유학생 조례가 있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 뭐 저희 사업하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그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익산 시내에 소재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주소지를 옮기는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네. 아시죠? 근데 그 지원금의 경우에도 머물러 있는 4년 동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매번 그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단 시기에 지원하는 방식 말고 오히려 전입하는 세대한테 지원하는 것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머물면 좋겠지만 단시일이 될 수도 있고 또 기간이 지나면 이분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익산시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인 거잖아요. 네. 어쨌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반영하고 사업도 설계하게 될 건데 구체적인 사업 설계는 지금은 아직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 원광대학교나 이제 다른 대학교들하고 이거는 또 이제 뭐 협의를 해야 될 문제고 저희가 먼저 나서서 대학들에게 우리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뭘 지원을 해줄까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학교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는 약간 도움되는 예, 그런 쪽으로 하겠고. 설명 내용은 충분히 양해가 되었습니다. 네. 네, 저 질의는 이상이고요. 필요하면 간 다음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질의요? 예, 장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네. 이게 지금 그 비용 추계를 보니까 비용 추계가 아예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니까 비용 추계가 안 되어 있는 사유에 보니까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뒤쪽에 보니까 선언적 권고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언적인 조례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이 있고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하고 이 조례를 올려야지. 비용 추계는 그냥 선언적이다라고 해서 비용 추계가 안 올라온 거예요?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어떤 목적을 어떤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를 이제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추후에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현재 저희가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그러면은 그 내용 자체가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서 그 조례라든지 아니면은 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안? 어떤 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까도 사업이라든지. 말씀드렸지만 대학 측하고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그러니까 이 조례를 검토를- 만들어 놓고 나서 대학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실은 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조례가 올라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은 저는 왜냐하면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폭넓게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그리고 글로컬 대학 선정으로 인해서 대학에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중복되지 않게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좀 조사가 아직은 안 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향후 조례를 그런 내용 가지고 이 만들고 조례가 올라왔을 때 혹시 협의하고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원광대 학교 네, 측하고요. 학교 측하고. 학교 측하고 저희가 딱히 지금 현재 너희가 이제 무슨 예산이 필요하냐 뭐 이런 거를 저희가 한 건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발전 특구에서 일부 유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내년에 이제 글로컬 대학이 됐을 때 또 외국인 유학생들을 최고 먼저 3,000명까지 유치하겠다 이런 학교의 계획이 있으니 추후에 뭔가 이제 우리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근거가 되는 이 조례가 돼 있으면 좋겠다. 이제 우선은 아직까지는 이 정도입니다. 일단은 부서에서는 네. 대학하고 접촉하지 않았다. 네, 뭐 그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들었다. 사업을 논의하거나 네, 그렇진 네.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 추계사가 못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을 속기합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의 설명해 주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효율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을 속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강 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 규약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개발 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3항 보고는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2013년 금강 2호의 익산, 논산, 부여, 서천 등 4개 시군이 공동 구성한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는 구성 원년에 약 60억 원의 국가예산 사업 선정 이후에 최근에 오면서 초광역 공모사업 감소 등 협의회 존속 필요성이 약화되어 왔습니다. 우리시 시의회의 제안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협의회는 2025년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협의회 해산과 이에 따른 제반 규약 폐지를 4개 시군이 모두 의결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175조에 따라 협의회 해산 시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 이후에는 20일간의 고시와 상급기관인 충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회장기관이 보고하는 후속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금강수산관광상생발전협의회 규약 폐지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3년부터 금강유역, 익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4개 시군이 초광역 공모사업에 공동 대응하고자 구성한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가 최근 최광역 공모사업의 감소와 금강권 관광협의회와의 기능 중복으로 인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해산안을 논의한 결과 2025년 9월 30일 개최된 2025년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4개 시군이 모두 찬성으로 원안을 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폐지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휴게 등에 관한 규약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개발 담당자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4항 보고는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3항 보고건인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 폐지에 따라 연간 협의회 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된 자치단체 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또한 폐지하고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협의회 규약 폐지 관련 보고의 건의 경우 우리 시의회 회기가 타 3개 시군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군의 의회 보고 이후에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1차 부여군의 회장기관인 부여군의 1차 추경 시 정확한 정산액 산출이 되겠으며 현재 예상되는 잔액은 2억 2천여만 원으로 시군별 5,400만 원 정도의 배분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세액 수입 조치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회계에 관한 규약 폐지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폐지의 보고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운영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기로 한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 규약과 논리적으로 연계된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에 따라 규약을 함께 폐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항 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다만 그동안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립된 부담금 잔액은 회장기관인 부여군에서 각 시군에 균등하게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광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 자치단체 부담금 휴게 등에 관한 규약 폐지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안 왔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산업건설위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기회를 주신 이중현 기획행정위원장님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960 익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익산시가 주최하거나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의 투명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형평성과 행정의 신뢰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익산시는 긴축 재정에 절실히 필요한 만큼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눈으로 관련 예산을 직접 확인하게 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에서 제5조는 시장의 책무, 공개 대상, 공개 내용을 관한 사항이고 제6조에서 제8조는 공개 의무, 표기 방법,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참고사항으로 지난 2025년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하였으며 익산 참여연대로부터 한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가결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960 2025년 11월 6일 조남석 의원님과 장경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익산시가 주최하거나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절감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 집행의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행사 예산, 홍보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특히 홍보물의 포스터, 리플렛, 팜플렛, 현수막, 홍보용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부담을 제외한 소요 예산 2천만 원 이상의 행사에 대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개 내용을 규정하여 총 예산액, 재원별 현황, 행사 추진, 지원 부서명, 그 밖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업부서가 홍보물 제작 시 제5조 내용을 표기하도록 하고 출연 보조 교부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자가 대신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집행 정상 결과는 사업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채 7조에서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 방법 등을 명시하여 가독성과 식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안채 8조에서는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관련 예산 편성 시 행사 예산 공개 여부를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익산시가 주최하거나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예산 집행 후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집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홍보물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규정을 포함하여 시민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참여와 감시를 통한 행정 책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시민의 신뢰 회복 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익산시 참여연대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전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될까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까요? 참여연대에서 안 물어보시네. 어떻게 오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다른 질의는 아니고 입법 예고에 대한 그 참여연대 의견이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남석 의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부에서 행정 처리 기간을 90일로 저희 잡았지 않습니까? 네, 좀 줄여달라 60일로 하는데 되게 행사를 보면 또 민간인 행사할 때 이 정산 처리가 좀 늦습니다. 예, 늦고는 이것을 또 졸속으로 또 잘못해 가지고 했을 경우 또 행정의 또 부분이 막 낭비도 될 수 있고 여러모로 그런 고민이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90일을 좀 하는 것이 좀 여유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대한 규정을 좀 해달라. 이 부분은 사실 추후에 행사 기간 처리를 끝나고 난 뒤에 좀 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게시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반돼서 90일 좀 여유를 주시면은 더 잘 만들어서 해드리겠다. 그 행정적인 입장입니다. 네. 예, 답변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요. 예, 저희 예. 어쨌든 의견이 있으니까요. 간담회 예.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로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요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953호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익산시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수립 및 지속가능 발전 추진 계획 수립 이행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20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1조에서 제24조에는 지속가능발전,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행정규제 심사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953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을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경제, 사회, 환경 등 모든 정책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2022년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도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이행하고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 검토 사항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20년 단위 기본 전략 수립과 5년 단위 기본 전략 정비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본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 계획 또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추진 계획의 이행 여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조부터 수차례 사용되고 있는 행정계획의 범위와 의미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2년 주기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를 의무화하여 성과관리 및 정책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부터 2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회의, 소위원회 간사 수상 등 위원회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는 조사, 연구 의뢰, 교육 홍보, 이해관계자 협력 등 실무 추진 체계를 규정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과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의회 및 국가위원회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여 책임성과 공개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내 보고와 제출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조문 전체 맥락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성격의 문서가 보고와 제출로 나눠 사용됨으로써 규정의 체계성이 부족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익산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경제, 사회, 환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 기본 전략, 추진 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평가, 보고서 작성 등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개혁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 및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21조 조사 연구 의뢰와 제23조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서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지원을 위해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용 추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예산 부담 규모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산시는 2005년에 익산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 분야 중심으로 익산시 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한 민간 조직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환경 분야를 포함한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분야의 지속가능 발전 사업을 총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협의회 설치 조례와 기능이 중부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기존 조례의 폐지 또는 통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가 있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서 말미에 내용이 있었지만 저희 익산시가 지금 그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 조례는 사실 그 환경 분야만 조금 환경 정책과에서 해서 의제 21로 해서 운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조례는 모든 분야,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분야 지속 가능 발전 사업을 총괄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면 그 이제 앞으로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를 하실 계획이신지 통합과 폐지 어떤 걸 검토하고 계신가요? 기계관과장 심정입니다. 그 관련 그 과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내년 상반기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의제 21을 사무국을 두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예산이 그때 당시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랑 해서 사업 한 8천만 원 정도의 매년 예산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네, 지금 이 조례는 사무국을 따로 두거나 한 건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그러면 협의회,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 기구처럼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는 그 개념인 건가요? 아니,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협의회는요. 네. 그 민간 단체에서 하는 거고 네. 우리가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우리 여기는 공적 기구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의제 20일 그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그 이름만 비슷한데 네. 우리가 거기 조례를 그 폐지하면 우리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의제 20일도 들어가고 따로 그 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그 업무는 그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왜 말씀드린 사무국 운영이랑 이런 것들에 이제 여쭤봤냐면 뭐 미리 국장님, 과장님 다 파악을 하고 계셨겠지만 이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를 했던 그 단체가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예. 앞으로 이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그 민간 그걸 수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예,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이렇게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가 올라와서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본 거고, 어쨌든 민간에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공적으로 예. 이제 해서 잘 운영해 하시겠다는 내용이,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제가 알기로는 예, 기업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렇죠. 사항입니다. 해야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그때 당시 이제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지 못했다가 새롭게 예. 이렇게 좀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제정하시는 예.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가 관련해서 예산이 뭐 수반이 되거나 한 그런 것들은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이 조례가 네. 그 제정이 되면 네. 그 계획 수립을 하는 그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다른 시도 다 용역을 했고요. 우리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정이 되면 용역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내년 본 예산에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놓은 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BSC 성과 관리 그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들어가는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만 있으면 기본 틀만 바꾸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장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원 의원입니다. 조례 보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를 구성을 지금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방금 좀 전에 그 설명하셨듯이 이 발전 위원회하고 기존의 환경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던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죠? 예, 민간 단체입니다. 그 협의회는. 거기는 민간 단체이고. 예. 근데 여기 조례 보니까 여기 이제 명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23조에 이해 관계자 협력 등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시장은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등 민관 협력 단체의 국내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환경정책과에서 조례가 없어지면 지금 환경정책과 조례 보니까요. 환경정책과 조례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네요. 예. 지방의회 21일 실천을 위한 사업비, 협의회 운영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자 만약에 이 조례가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그건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명기를 원래 하는 건-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어떻게 공교롭게 이름이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 이 명기를 해놓은 이유가 뭔지 저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제가 23조 2항을 이렇게 써놓고도 네. 좀 의원님들이 착각할 수 있겠다. 어제 저도 생각했는데 이 앞으로 이 지속 자 가능 발전 협의회하고 의제 20이라고는 다른 거. 예. 라고 보시면 지속 그 가능 이해하면 발전 되나요? 협의, 예, 여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 여기를- 발전 협의회를 예. 그러니까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만들고 예, 예.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만들겠다는 분야별로 예, 얘기인가요? 다 분야별로 민간 단체든 협의든 이게 들 수가 있는데 오히려 공교롭게 환경 정책과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협의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협의를 무슨 환경이든 경제든 어느 분야든 어느 과에서 무슨 협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소 협의를 이렇게 만들거나 해서 거기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 단체와 그 단체는 예, 여기 위원회에서 같은 단체가 아니다. 예,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저도 헷갈렸어요. 예, 왜냐면 그래서 그렇게 헷갈릴 수 그 있겠다 단체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예, 예. 이 조례가 없어질 거를 대비해서 여기다가 예. 넣어놨나? 예. 저는 그 명칭이 그래서 예. 같은 단체로 이해를 해서 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예. 예.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고 각 분야별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 무슨 사업이 생기면 분야별로 그 과에서 그런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여기 위원이 예. 위원회의 통과를 통해서 예산도 세울 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그 비용 추계도 없고 그래서 이게 비용 추계가 없는 예. 사유도 없고 예, 예, 보니까
뒤쪽에 비용에 대해서는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예. 비용 추계가 안 돼 있으면 예. 예를 들어서 비용 추계가 안 돼 있는 사유나 이런 것들도 좀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왜 비용 추계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위원회 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협의회 지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한 비용 추계가 하나도 없어. 비용 안 나가요? 위원회 수당 추계가 안 돼요? 위원회 아니 추계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안 적었는지. 그래서 좀 비용 추계가 없길래 이게 제가 안 그래도 확인은 해봤었어요. 비용 예. 추계가 예. 저기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예. 그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예. 근데 그 조례 보면 우리가 뭐 그 선언적이라든지 권고적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 비용 추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비용 추계가 안 되는데 여기는 비용 추계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위원회 수당은 비용 추계를 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다른 그 17개 그 유엔 총회에서 이행하기로 한 결의안 그 17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과에 맞는 17개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아직 사업 내용이 어느 사업이 나올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나오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가를 그래요. 아무튼 할수 어찌 있는데, 됐건 이제 비용 추계가 안 나와서 예, 제가 예, 말씀드린 그것까지는, 거고 예, 어차피 예. 저희 사안별로 나중에 이제 조례 뭐 예산안들이 올라오면 예. 사안대로 당연히 위원회에서는 검토를 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비용 추계를 해서 올렸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오임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과장님 그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랑 별개라고 적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별개가 맞아요? 지속 가능 발전 협의는 여기에서 이게 나왔듯이 우리 조례 23조 2항에도 이게 있잖아요. 그 우리가 17개 유엔에서 나온 그 분야에 어떻게 보면 하나가 미리 파생돼서 그 환경 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 네, 예, 네,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예, 그렇게 볼 수도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 사업 자체는 연관은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건. 굳이 저는 23조 안에 지금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라는 걸 명시를 할 예, 필요가 있냐? 오임선 의원님이 지금 제가 어제 했는데 이 항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협의 이 말이 들어가서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삭제하고 민간 협력 단체 하면 네, 이항 이것까지 사망이 다 있잖아요. 예, 다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그걸 다 삭제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저도 그래가지고 이걸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 말이 맞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아니 뭐 저희 서로 간담회 이렇게 때 헷갈릴 수 네, 있으니까, 논의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오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예.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효율을 속개합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심사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영자 의원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사후 관리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익산시 업무협약 사후 관리 내역을 익산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보고 대상은 기획안전국 총 6건, 청년경제국 총 117건, 문화교육국 20건입니다. 연도별 체결 건수는 기획안전국 2023년 1건, 2024년 4건, 2025년 1건, 청년경제국 2021년 1건, 2022년 7건, 2023년 9건, 2024년 44건, 2025년 56건, 문화교육국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3건, 2023년 4년 5건, 2025년 7건입니다. 협의사항 이행 여부는 기획안전국 완료 2건, 진행 중 4건, 청년경제국 완료 48건, 진행 중 69건, 문화교육국 완료 1건, 진행 중 19건입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협약에 대해 협약 대상들과 상호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협약 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협약명, 협약 체결일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수입니다. 2025년 11월 2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부서 주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익산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여 제정된 익산시 업무협약관리조례 제6조 사후관리 보고에 근거하여 업무협약체결 이후 추진사항, 자체평가 결과 및 개선 방향 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협약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고자 합니다. 기획행정위에 소관 보고 대상 업무협약은 총 203건으로 기획안전국 6건, 청년경제국 117건, 문화교육국 80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업무협약 사후관리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익산시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응모 68건으로 총 사업비는 1,726억 1,727,700원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응모사업 중 선정사업 42건, 미선정 사업 17건, 심의 중인 사업 9건입니다. 대표적인 공모사업으로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전북형 라이즈 사업, 채소류 출하 사업, 시설 지원 사업, 새만금 상류 바이오 순환림 조성 사업,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수소 충전소 설치 지원 사업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세한 공모사업 응모 내용은 부침에 첨부하였으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의 내용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양재료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추진 중인 공모사업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총 68건의 공모사업이 보고 대상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항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54호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소, 과다 세대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통리 및 반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신축 등과 관련하여 과소, 과다세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통 및 반을 조정하였습니다. 신동 중흥 S클래스 퍼스트파크 아파트 834세대 신축에 따라 신동 구역 내 2개통을 조정하여 중흥 S클래스 아파트 구역 내 통 2개 신설하였고, 삼성동 기존의 공동주택에 부여된 4개통을 조정하여 부송 사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신축 예정지인 부송 대시안 2개통 신설, 부송 아이파크 1개통 신설, 공공임대아파트 1개통 신설 등의 신규 통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 조정에 따른 80개 반만 증가하여 전체적인 통 증감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행정규제 심사 결과 개선사항 없으므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의안번호 2954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근거하여 읍면동 하부주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146호로 제정된 이후 41차에 걸쳐 개정되어 2025년 8월 13일 조례 2681호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동 중흥 S클래스 퍼스트파크 신축 및 부송 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세대수 과소 과다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통 및 반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신동은 기존 2개통의 위치를 조정하여 신축된 중흥 S클래스 퍼스트파크에 배정하였으며 통수는 변동 없이 반이 1개 증가하였습니다. 삼성동은 기존 12개통을 통폐합하여 8개통으로 조정한 후 부송 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신축된 공동주택 3개소에 4개통을 신설하였으며 통수는 변동이 없고 반이 79개 증가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타당성을 등을 종합해 보면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신동과 삼성동 지역의 신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맞춰 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통리 및 반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후안전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754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3 일반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소유권 이전 지분 등기는 제3 일반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의 익산시 소유 토지를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 지침 제3조 제3항 및 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라 지분별로 이전 지분 등기하고자 함입니다. 처분재산은 제3 일반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산자부 75%, 전북도 10%, 익산시 15%를 분담 비율에 따라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지분 등기하고자 합니다. 배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배산공원 일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발생함에 따라 주차 공간을 확보해 안정적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익산시 모현동 2가 74-1번지 3,795제곱미터의 토지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취득하고 90면 정도의 노외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령수입니다. 의안번호 754 2025년 11월 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별 검토 의견입니다. 제3 일반산업단지 외국인 투자지역 소유권 이전은 관련 법령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 지침과 기존 매매 계약서에 근거하여 토지 매입 대금 분담 비율대로 소유 지분을 이전한 절차이므로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 면적 19만 9,805평방미터 중 국가 75%, 전북도 10%, 익산시 15% 지분 구조가 명확하게 산출되어 있으며 지분별 소유권 등기를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에 대한 국가, 전북도, 익산시의 재산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재산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분 등기 과정에서 각 기관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 등기 완료 시점, 부대비용 부담 주체 등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부 영수증, 등기 완료 확인서 등 관련 문서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 현황 5개소를 고려할 때 지분 이전 후 임대 계약,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민원 해소 및 편의 증진으로 배산공원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감소를 통해 교통 흐름 개선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장 사진을 통해 주차 공간 부족 및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되며 주차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부지 매입 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예정지 모현동 2가 74-1번지의 주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출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주차장 조성 설계 단계에서 인접 도로와의 연계부를 확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유지 일부를 추가 매입하여 충분한 진입로폭과 효율적인 공간 확보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판단되오니 안건 14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정무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모현동 주차장 있잖아요. 예, 교통행정구장 이용범입니다. 보니까 이 노란 게 칠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있겠지. 잠깐만, 거기는 없어 노란 선이. 이거는 이 토지 이게 사유지에 뭐예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예요? 예. 근데 왜 모양을 이렇게 해서 옆으로 이렇게 안 하고? 입구 쪽에도 충분히 차량 진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굳이 어차피 사유지라면 네. 절 뭐죠? 그 앞에가 대선암이요. 예. 앞쪽으로 길게 가로로 하든 아니면 이쪽 삼양라면 그 육교 쪽으로 이렇게 좀 하든 했었을 텐데. 저희도 다 검토를 했는데요. 그 대선암 쪽은 저희 그쪽이 철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철도 시설에서 일정 거리 이상 이내는 또 시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쪽도 좀 힘들겠고, 고가도로 쪽도 저희가 좀 검토를 했는데 판매 의향이 없습니다. 이쪽은 소유주가요. 그럼 이게 매입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7억 5천입니다. 7억 5천 중에 우리 10위는 얼마나 돼요? 절반입니다. 저희가 도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사업비까지 해서 11억인데요. 도 매칭 사업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어찌됐든 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라 이건 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예. 부지가 좀 아쉽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대선암도 대선암이지만 그 앞에 체육관 있잖아요. 예. 이동문 체육관. 예. 예. 난 그쪽도 좀 이렇게 같이 이용을 했으면 좋은 그런 부지 같은데 예. 이쪽으로 좀 땡겨와서 했으면 예. 그 통로도 좀 확보가 되고 해서 좋았을 텐데 부지가 좀 아쉽다. 예. 저희도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나마 이 정도 규모라도 찾아내고 판매 의향까지 있으니까 저희로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그럼 저 대선암 쪽 말고 예. 이쪽 삼양라면 지금 김동문 체육관 쪽에 이렇게 기다랗게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지금 이쪽 부분은 예. 여기도 사유지예요? 예, 맞습니다. 사유지입니다. 근데 여기도 판매 의향이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냥 이건 한 필지인가 봐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소유주가 한 명인가 봐요. 예. 이 사람만 판다 그러고 예. 여기는 안 판다. 예. 몰라 급하게해서 그랬나 어쨌나 몰라. 저거 저희도 한번 그 원래 배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고가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소를 하고 거기 바로 화장실 옆으로 올라가는 길에 거기도 통행이 많더라고요. 이게 주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통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국민재산 취득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 하면서 예. 기왕이면 좀 더 이쪽 그 진입로를 예. 육교 쪽으로 네네. 그것도 좀 내야 하지 않나. 아니면 또 저쪽에서도 좀 해야, 저쪽에서는 뭐 진입로가 확보가 가능하다니까 예. 상관이 없는데 이쪽 그 체육관이나 삼양라면 쪽으로 네네.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뭐 사유지가 있다니까 설득을 해서라도 일부라도 예. 진입로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고 네. 사실은 주차라는 게 좀 더 가깝게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시민들 맞습니다. 예. 마음이 다. 예.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또 그래도 길가에 또 세워놔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진입로라도 좀 이쪽으로 뚫어줘야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지. 삥 돌아서 저쪽으로는 안 갈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금 그 앞쪽 동네 앞에 있잖아요. 그쪽이 진입로입니다 지금. 이게 동네 앞이 진입로잖아요. 예. 이건 배산 가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될 수 그렇죠. 있겠지만 김동문 체육관 이런 데도 밀릴 때는 많이 예. 막히잖아요. 예. 그럼 이쪽도 좀 이렇게 진입로를 해주면 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 또 이 삼양라면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예. 좀 주차를 하고 갈 수 있을 텐데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가 배산 쪽에 있다 보면 그렇죠. 거기다 받쳐놓고 걸어 나오려면 예. 사람들이 아무래도 안 가지 좀 않겠냐. 불편하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예. 아니면 뭐 차량 진입로는 안 되더라도 차 받쳐놓고 이쪽 새길로라도 나올 수 있는 뭐 인도라도 좀 해놓으면 그래도 예. 좀 다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어서 한번 주변 한번 다시 보고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방금 90면 정도요. 저기 과장님, 네. 방금 박철원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쪽 보니까 그 다리 고가 쪽으로 온게 그 국유지 있고 조그마한 거 하나 74-3번지만 조그만 하던데 예. 그놈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보니까 하나 이거 빨간 선 이렇게 우리 이렇게 보면 네네. 이 빨간 선 이게 사유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조그마한 거 하나 하면 예. 이제 일로는 못 다닌다고도 여기 사람들 걸어다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확보하겠구만요. 여기가 다 국유지잖아. 여기 옆에 여기 이렇게는. 자, 한번 다시 한번 아니, 현장 가세요. 자, 봐봐 여기 도로. 예. 여기 이렇게가 국유지요. 이렇게. 예. 이게 국유지인데 또가리 하나만 건너면 사람 통행을 할 수 있겠다고요. 붙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보니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글로 길이라도 보행도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지금 얘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여기 들어가는 입구 쪽이 차량이 서로 이렇게 교행이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예.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예, 한 입구 쪽은요. 7, 8m 정도 거기가 폭이 나오거든요. 폭이 나와요? 예. 그러면 그 뒤쪽에 이게 땅 모양이 엄청 일반적이지 않게 이상하잖아요. 예. 그 끝에 있는 약간 꼬리처럼 생긴 그 부위는 네. 뭘 할 수 있어요?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주차라도 할 수 아니 있는 그쪽에도 거예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 예. 주차하고 나오고 들어오는 그런 반경까지는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90면이요. 90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 땅 평수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대수예요? 저희가 한 30제곱미터를 잡거든요. 보통 네. 할 때는요. 한 대 할 예, 때. 예. 이 땅을 우리가 지금 이 주변, 그러니까 배산 주변에는 주차장은 당연히 필요한데 예. 매매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분이 이분이 맞습니다. 유일해요. 예, 지금은. 예. 저희도 근처 땅 뭐 고가도로 입구 쪽이 아주 좋다고 처음에 생각으로 거기하고 네네네, 접촉을 맞아요. 했는데요. 팔 의사가 없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 주차하고 산으로 가시는 분들은 뭐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추후에 여기 남은 공간들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땅 모양이 좀 예. 나중에 활용도나 이런 걸 봤을 때 확장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거기만 딱 만들어 그렇죠. 놓고 하면 안 되니까 많이 노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방금 좀 허담한 얘기인데 그 땅 조그마한 쪼가리 하나 사면 도로도 내건네 본 게 막 폭이 8m 이렇게 되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사항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할 위원이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제자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유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청년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천천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58호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얼리 산업 연구 개발과 공동 폐수 처리 시설 관리, 도금 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건립한 익산시 패션 주얼리 공동 연구 개발 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에 의하여 위탁기간 만료 전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익산시 공유재산인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땅산면 산단 9평길 102-35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13,441평방미터, 연면적 5,466평방미터로 연구동과 폐수처리동, 도금동 등 총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기술 개발, 공모 과제 협업, 생산 장비 공동 이용, 폐수 처리 시설 및 도금 시설 운영, 품질 인증 등 주얼리 산업의 전 주기적 기업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연 8억 정도의 시 예산을 투입하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모 과제를 공동 수행하며 품질 인증, 공동 폐수 처리 시설 운영, 공동 도금 시설 운영, 제품 시험 및 생산 장비 공동 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고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 민간 위탁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결과 공공성보다 효율성이 높은 사무로서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용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의안번호 758 2025년 11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 후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익산시 사무 위탁조례 제7조,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 이행을 위한 재위탁 동의안으로서 2026년 4월 30일자로 현행 위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기업 지원 기능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익산 보석산업부 경쟁력 회복과 산업기반 강화를 위해 국비 117억, 도비 43억, 시비 21억 총 181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 5월 준공한 핵심 산업기반 시설입니다. 준공 이후 현재까지 센터는 기업 맞춤형 기술 개발 등 여러 성과를 거두며 지역 주얼리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왔습니다. 센터가 수행 중인 기능은 주얼리 산업 특성에 맞는 전문 기술 역량과 안전관리 능력이 필수적이며 장비, 유지관리, 공정관리, 연구개발 업무 특성상 일반 행정 조직의 직역만으로는 효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센터 안정적 운영과 기업 지원 기능의 지속적 강화, 지역 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위탁 추진이 합리적이며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재위탁 절차의 적절성과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 섭리문화예술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59호로 제출된 익산 섭리문화예술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 섭리문화예술은 지역 예술의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다양한 문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 위해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규정에 의거 익산 섭리문화예술 운영에 대한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업은 익산 섭리문화예술 관리 운영이며 수탁기관은 익산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총 3년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익산 섭리문화예술 안전관리, 유지보수, 환경미화 등 시설관리 시설 운영 및 관리, 대관 허가 및 대관료 징수 등 대관 업무,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등입니다. 소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의 신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 섭리문화예술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능수입니다. 의안번호 759호 2025년 11월 1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 섭리문화예술 관리위탁 동의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출의 필요성입니다. 익산 섭리문화예술은 지역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조성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2025년 4월 개관 이후 시설 운영, 프로그램 기획, 대관 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므로 2026년부터의 위탁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 의결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출은 절차적, 법적 요건을 충분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보고입니다. 익산 섭리문화예술은 단순한 전시, 대관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 다층적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문화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문화도시 조성사업과의 연계 1억 3,100만 원 사업비를 투입 등을 고려할 때 전문 운영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익산문화관광재단을 수의계약으로 수탁적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익산 섭리문화예술은 위탁 범위는 시설 관리 위탁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무 위탁의
사무위탁이 혼재된 형태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획 기준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무위탁과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7조 및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하므로 본건은 관리위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리위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여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익산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동조례 제4조 제5호에서 국가, 도, 시에서 위탁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익산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동조례에 따라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시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5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수의계약을 통한 관리위탁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재단은 지역문화 정책 추진, 문화도시 사업 운영, 지역예술인 지원 등 수행 경험과 지역문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탁기관으로 평가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본 위탁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시설의 운영 목적 달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안건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 솜리문화의숲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손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재단인 것만은 매우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문화관광재단 그 인력이 정원이 25명인데 현원이 21이고 기간제가 17이잖아요. 여기 말고도 함나도 여기가 지금 하고 있죠, 관리위탁. 네, 그렇습니다. 함나도 하고 있고 네.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업무의 과부하나 지금 있는 직원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받는 거는 관리하는 건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이 내년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운영하는 공간이고요. 재단 산하에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여기를 네, 하고 예. 할 거예요? 현재 다 이사 갔습니다. 청년시장에서 빠져나서 인화동 그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이주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관제 한 명은 새로 채용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인건비는 한 명만 주겠다는 건가요? 예, 지금 산출 근거. 예,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문화도시 지원 사업비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도시 사업이 내년도 종료가 된다라고 보면 이 관리를 위해서 전문적인 직원 한 명은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내년까지는 문화도시 지원센터에 관리하면서 그 예산은 인건비는 문화도시 센터 사업비로 나가는 거죠. 현재로서 내년까지는요. 지금 2026년 12월 31일까지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있고 그 이후에는 기간제 통해서 하면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다 옮겼다면서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현재 여기서 네. 사용을 할 거고 사업비로 내년 이후에는 이제 이 기간제 한 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을 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한 명분에 대해서만. 위탁 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위탁 1월 1일부터 쓴다는 말 아니에요? 위탁 기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월 1일인데 네.
그 2026년도 사업비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에 쓰고 그냥 거기서 하고. 예, 그 2027년부터는 이제 한명분에 대해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 비용 추계할 때 네, 그렇게 말씀 산출은 거 이렇게 예. 말한 거예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손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원입니다. 지금 여기 섭리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지금 맨 처음에 조성 자체는 이제 우리 과가 하지 않았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했었죠. 예. 도시재생과에서 했다가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계로 네. 예, 넘어갔다가 지금 이제 그 조성이 끝나고 나서 우리 문화유산과로 지금 넘어온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에서 또 이제 문화관광재단으로 또 넘기는 거고. 근데 그 전에도 보니까 이게 부서가 계속 걸치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그 전에 했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그 다음 부서로 아니면 그 다음 부서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드러나는 문제들도 틀림없이 있긴 하더라고요. 지금 그 문화도시 사업단은 언제까지 존속을 하는 거죠? 내년도 사업입니다. 문화도시가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26년 사업, 2026년까지입니다. 26년까지. 네. 그러면 문화도시 사업단은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향후에?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에서 현재 지금 센터.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현재 큰 축으로 가져가는 업무가 인하동 활성화 사업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금마 지역에 대한 활성화까지도 문화도시에서 책임을 지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 지금 문화도시 지원센터 구성원들이나 그동안의 성과를 보시면 이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그리고 열정도 대단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최저 근접하는 그 자, 성과는 그러면 아니 알겠어요. 그 문화도시 지원센터는 지금 내년 사업이 끝나면은 그 뭐 해산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재단 통해서 그 재단 조직 개편 시에 문화도시 개를 하나 더 팀을 신설을 해서 네. 그쪽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해산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사업단이 네, 사업 자체가 끝나면은 사업단이 해산이 지정은 되는 줄 알았어요. 끝나지만 사업 자체는 계속 뭐 335나 이런 것들을 이어가기 때문에 재단에서 승계를 하는 거죠. 그 사업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지금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럼 관리 운영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조금 뭐 힘들거나 그러면은 그냥 문화재단으로 그냥 패스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고.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솜리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도시 지원센터가 저희가 도시재생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우리가 그 건물로 해서 거점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지금 그런 센터로 들어갔고. 그러면 도시개발과나 도시재생과에서 예.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은 그냥 문화재단으로 그냥 위탁을 했어야죠. 문화유산과로 넘겼다가 또 문화유산과에서 재단으로 또 넘기고 이게 뭐 별로 이렇게 모양새가 좋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저는 이거 그 간담회로 위원님이랑 같이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을 속기합니다. 정의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익산 섭리문화예술 관리위탁 동의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 섭리문화예술 관리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익산시 도시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기후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후를 선포합니다.